네, 오늘도 이게 또 잡생각을 정리한 글을 보고 유튜브 업로드를 해보고 있네요. 네, 반갑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라는 썸네일을 일단 해봤는데, 그러니까 뭔가 인연을 얘기하고자 한번 서두를 한번 던져보고 있는데요. 뭐, 뭐 보시다시피, 뭐 들리시다시피 일단 저는 뭐 그렇게 친구가 없다고 봐야죠. 뭐 방구석에서 이제 블로그에 글이라고 부르기 밀망한 활자를 남기고 유튜브 라디오라고 하는 이 업무도 활동만 봐도 어느 정도 사이즈가 나오지 않을까요? 자,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를 어떤 자연 환경에 비유하자면 이제 거의 사막 수준인데, 그나마 이제 저도 사람이니까 이제 고향 친구가 그냥 몇 명 이제 단톡방이 있죠. 제가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밑바닥을 여러 번 찍고 내려왔다가 이제 밑바닥 잠깐 위에 이제 지금 부유하는 이 과정에서 유일하게 연락하고 있는 몇 안 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냥 이런 제 상황을 그냥 보면서 이제 돌이켜 보면 참 어떻게 보면 그 자기 자신 옆에 이제 사람들을 그렇게 인연들을 이제 계속 남아있게 하는 것도 참 재주고 능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뭔가 재능론자 같은 느낌이 드는데, 자꾸 제 발언 속에 항상 재능 타령을 좀 하는 것 같아서 약간 뜨끔하긴 하지만, 진짜 그 인간관계를 이렇게 잘 넓혀 나가고 막 유지하는 것도 되게, 그것도 하나의 능력이지 않습니까? 인맥 관리, 흔히 말하는 인싸들. 근데 인싸 꼭 아니어도 인간관계가 그렇게 뭐 양적으로는 적지만 깊은 관계들을 이렇게 유지하고 끈끈한 우정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도 또 하나의 이제 능력자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런 인연을 유지하게 하는 그 동력은 어떤 걸까? 그냥 다 떠나서 누군가의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면 보편적으로 그 사람과의 인간과의 그런 관계 맺음 속에서 이제 끊어지지 않고 계속 꾸준하게 이어지는 거는 어떤 다양한 특징들이 있지 않을까, 몇 가지 특징들이. 그래서 어쨌든 저의 그 사막화된 인간관계지만 그래도 어쨌든 제 경험이나 생각을 좀 풀어내면서 인간관계를 이렇게 돌이켜보는 어떠한 요소들이 있나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녹음을 조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인연이라고 하는 거, 인간관계라고 하는 게 보통 뭐 가족이야 뭐 기본 값이라고 치고, 물론 가족도 뭐 가족 같지 않은 가족도 있겠지만 그냥 가족이라는 관계는 좀 차지해 두고, 처음 친구, 뭐 연인, 그리고 뭐 직장이나 모임 같은 뭐 사회적인 만남, 이런 것들로 이제 그냥 대략 뭉뚱그려서 이제 분류를 해서 이제 2년의 조건, 이제 유형들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 그래도 가장 이제 가족을 떠나서 가장 최초로 맺어지는 인간관계는 이제 친구 관계가 처음이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뭐 같은 학교 혹은 뭐 같은 동네, 뭐 같은 나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친구가 되는 과정을 우리가 겪게 되죠. 굉장히 단순한 이제 공통분모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오래가고 또 가장 유지가 잘 되는 사람 관계가 친구가 아닌가 싶어요. 단순하니까 오히려 더 강렬하게 연결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밋밋하고 뭐 사실 별거 아닌 걸로도 연락 주고받기도 하고 힘들 때도 연락할 수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계속 끊기지 않고 연락하는 친구들이 이제 고등학교 때 인연이고, 뭐 다 같은 고등학교인데 그렇다고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친했던 건 아니고, 이제 고등학교 지나서 대학생이 된 이후에 오히려 더 친해진 케이스긴 하죠. 근데 어쨌든 같은 고향에 같은 고등학교 또 또래, 그런 그 단순한 요소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친구라는 것도 되게 단순하면서도 또 그 안에서
어떤 친구와는 좀 더 긴밀하게 친해지거나 아니면 그냥 느슨한 형태, 끊어지지는 않는 형태의 그런 친구 관계도 있는데, 친구들 중에서도 처음에는 다 같이 뭐 단순하게 처음에는 뭐 대학 진학이나 뭐 그런 공부가 뭐 그런 자기 진로 걱정을 하는 게 이제 좀 공통 분모라면 그런 쪽으로 좀 더 친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좀 포장을 하자면 삶의 방향성이 좀 더 비슷할 때 긴밀해지고, 뭐 달라지면 거리감이 생기고. 그래도 뭐 인간관계를 봤을 때 뭐 그래도 고등학교 신문일 때는 뭐 소위 말하는 뭐 이 친구는 어쨌든 대학 진학이 목표가 좀 나랑 비슷하다, 아니면 좀 이 친구가 공부를 잘하니까 배울 게 있다, 이런 친구랑은 좀 더 자연스럽게 좀 더 친해지는 게 있을 거고요. 실제로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있었고, 나중에 이제 대학 진학 후에 제가 이제 서울 생활을 접고, 그러니까 대학을 중퇴하고 이제 호주로 도망치면서 이제 영주권이나 이제 해외 이민을 생각할 때는 또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런 실제로 지금 그 친구는 이제 영주권자가 된 상태니까 어쨌든 같은 방향성이 같다 보니까 좀 많이 이제 친밀해지고 또 긴밀해지는 경향이 있죠. 뭐 논외로 이제 서울 생활하면서 같은 기숙사에서 이제 고민이 비슷했고 상황이 좀 비슷하다고 느꼈었던 친구와 좀 긴밀하게 친해졌던 기억도 있고요. 그래서 상황마다 이 또래라는 게 가지는 인간관계라는 게 굉장히 긴밀해졌다가 좀 더 거리가 있다가 이런 걸 반복하면서, 그런데 또 재밌게도 끊어지지는 않는, 물론 끊어진 관계도 훨씬 많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인간관계가 또 또래 사이에서 많이 이루어졌던 것 같네요. 지금까지 말하는 거는 그래도 또래, 그리고 또 같은 고등학교 혹은 같은 동향, 그냥 제주 친구들 사이에서 있었던 이야기라면, 사실 뭐 고등학생을 넘어서 이제 대학 때 친해진 친구들 같은 경우는 조금 느낌이 좀 다르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대학 생활을 제대로 적응을 못해서 뭐 동기들이랑 친하진 않았는데, 어떤 외부 활동 속에서 만난 다양한 학교, 다 다른 학교기도 하고 다른 고향, 다 다른 관심사, 다른 학과, 뭐 성별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다 학번도 다른 그런 모임이 활동이 있었는데, 어쨌든 하나로 이제 묶어서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되게 친하게 지내게 됐었죠. 근데 아까 앞서 말했지만 제가 서울 생활을 접다 보니까 많은 세월이 흘렀고, 또 제가 봤을 때는 그 친구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은 친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성공에 대한 미래가 좀 밝아 보이는 느낌도 들었고, 그래서 나중에 연락은 안 하고 있지만 뭐 소식 들어보면 다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물론 어떤 활동에 대한 방향성이 같았으니까 같이 이제 동료처럼, 친구이자 동료처럼 잘 지냈지만, 이제는 다 각자의 삶에서 뭐 결혼도 했고 좋은 회사도 들어갔을 거고 뭐 아이가 있는 경우도 있을 거고, 뭐 아무튼 그런 식으로 참 다 삶이 달라지다 보니까 뭐 그때 맺었던 관계는 유지되기 어렵죠. 뭐 저도 그렇게 자신감이 있을 만한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좀 삶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맞았을 때는 되게 친밀해지고 긴밀해지는데, 어떤 수준이나 이런 처해진 상황이 달라지면 아무래도 그런 깊은 인간관계가 유지되기는 어렵겠구나. 아무래도 제가 진짜 진솔하게 친구를 사귀기 어려운 성격일 수도 있겠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좀 남에게 신세지거나 좀 뭐랄까 싫은 소리는 아니고, 싫은 소리 듣기 싫은 것도 있겠죠. 아무래도 그런 것도 있고, 좀 내가 내 스스로 좀 자신이 없다고 생각하면은 그냥 그 부분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못났으니까
그냥 이 친구의 수준에 맞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그 상황을 좀 정리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좀 안타깝죠. 그러니까 사막 속 인간관계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뭐 그건 아쉽지만 어쩔 수 없죠. 왜냐면 막상 그들과 인간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해도 워낙 그 고민하는 주제가 달라요. 예상되는 것도 뭐 그때도 느꼈지만 그들이 꿈꾸는 기업이나 연봉 그리고 꿈꾸는 과정 뭐 내 집 마련, 취업, 내 집 마련 뭐 이런 미래들 지금은 아마 이제 취업은 이뤄냈을 테니까 뭐 더 좋은 곳으로 이직을 꿈꿀 수도 있겠고 아니면 더 좋은 뭐 결혼 이런 것도 꿈꾸겠고 뭐 집은 어디서 할 거며 이런 얘기 뭐 재테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걸 얘기하겠죠. 근데 전혀 저는 그런 주제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 그냥 제주 캥거루니까 무슨 대화를 하겠습니까. 그냥 간접적으로 들리는 것만 봐도 그들과의 연결고리는 정서적으로도 많이 단절되어 있다. 거리적인 부분이 아니라 거리는 오히려 중요하지 않고 정서적으로 많이 이제는 단절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막 미련을 두게 되진 않더라고요. 그냥 알아서들 잘 살 테니까요. 뭐 친구 얘기는 대략 이 정도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 친구 얘기가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해서 길었고 뭐 연인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 13년도 이후에 없는 인간관계라서 이걸 생략해야 될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해보지만 어쨌든 대학생 신분이었던 대학교를 중퇴하기 전에 대학생이라는 타이틀을 통해서 맺었던 그런 연인 관계에 대한 느낌을 그냥 말하자면 되게 강렬했었다. 친구에 비해서. 그러니까 친구를 사귀는 건 그냥 같은 학년이고 학교고 뭐 고향이고 이런 거면 그냥 단순하게 친해지는 건데 사실 어떤 이성에게 호감이 생겨서 이제 연인까지 되는 과정은 뭔가 되게 강렬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 사이에 이렇게 빨리 그리고 깊게 맺어지는 신기함을 느낄 수 있을까요? 빠르게 깊게 깊어지고 끝날 때는 진짜 찢어지듯이 헤어지는 그 과정을 겪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이의 그 연인 관계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친했던 친구한테도 말하지 않았던 이야기들도 서로 털어놓고 자기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모든 걸 다 얘기하는 편이고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것도 다 말하는 그런 관계가 된다는 게 되게 연인이라고 보면은 친구들은 어쨌든 최소한 10년 뭐 15년 이렇게 되는데 20년까지 될 수도 있는 건데 저는 뭐 어쨌든 그렇게 긴 연애는 아니더라도 뭔가 진솔해지고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게 빠르면 수개월도 안 걸리는 편이잖아요. 뭐 며칠 안으로 막 되게 가까워지고 뭐 그런 경험을 하게 되니까 물론 그렇게 가까워진 만큼 헤어질 때도 물론 좋게 헤어지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굉장히 다 찢어 발겨지듯이 파괴적으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안 좋게 헤어졌더라도 어쨌든 연인 관계에서 얻어지는 건 굉장히 추억이 되는 것 같아요. 분명 마치 그 상호 확증 파괴 서로 각자의 그 핵무기를 들고 있듯이 관계 속의 핵무기를 서로 쥐고 있듯이 둘 다 동시에 파괴가 되는 상황이더라도 그렇게 헤어지더라도 연애라는 거 그러니까 연인 관계를 갖는다는 거는 굉장히 경험해 볼 만한 가치가 있고 또 기회가 된다면 꼭 그런 관계를 가져나가는 거는 되게 좋은 거다. 기회가 있다면 기회가 없다면 기회가 없다. 아무튼 그런 거고요. 뭐 앞서 말했듯이 2013년도가 끝입니다. 썸은 안 쳐주잖아요. 예. 썸 2번 사실 있었는데 그건 안 치겠습니다. 억울하니까 일단 호주에서 태국 썸녀 한 번 있었고 캐나다에서 일본 썸녀 2분 있었는데 아무런
뭐 스킨십도 없었으니까 그냥 호감작 그 정도. 나만의 호감이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치지 않는다. 13년도에 끝났다. 아무튼 그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썸이라고 흔히들 말하는 그런 나만의 호감일지라도 그 감정은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게다가 이제 호주에서는 태국 친구였고 이제 캐나다에서는 일본인 친구였으니까 뭐 어쨌든 소통어는 되도 않는 영어로 했으니까 또 거기서 오는 신비함이 또 있었죠. 아무튼 연인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경험이 적다 보니까 별로 할 말이 없고, 그냥 직장이나 모임 같은 관계는 그냥 저는 그냥 단순한 것 같아요. 그냥 직장에 소속감을 느낄 때는 뭐 정말 친한 친구 같은 느낌, 혹은 친한 동료, 선배, 후배. 근데 소속에서 이탈하면 그냥 관계 종료. 뭐 몇몇 사람들은 뭐 직장을 바뀌어도 친분도 유지하고 연락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다 끊는 스타일입니다. 그냥 좋은 기억은 좋은 기억으로 남고, 굳이 뭐 각자 다 사정이 바쁜데 그냥 따로 연락은 하지 않습니다. 계속 이제 연락을 주고받는 경우도 한 명 정도 있긴 하네요. 근데 뭐 제가 거쳐간 과정에서는 다 차단하는 경우죠. 차단하죠, 보통은. 불필요한 사건들이 몇 번 있어가지고 웬만하면 차단하고, 뭐 연락 오진 않으니까 대체로는. 근데 연락 와도 좋은 쪽으로 연락 오는 사람이 굉장히 드물다는 걸 좀 배워버려가지고, 그렇습니다. 뭐 모임은 번외라서 뭐 공통사가 같으니까 아무래도 뭐 친밀하긴 한데, 이건 모임이 종료되면 그냥 다시 종료되는 관계라서 아직은 모임에 대한 그런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인연을 찾고 또 그런 분들이 많죠. 그래서 약간은 제가 찾아야 될 돌파구는 이 모임 쪽, 약간 사적인 모임들, 그러니까 취미 관심사들이 공통점인 사람들끼리 모이는 모임이 되게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뭐 정리를 하자면, 뭐 사람과 그 사람을 이어주는 그 끈끈한 동력은 어디에서 나올까, 그냥 물음표를 던지게 되는데, 제가 말했던 그 삶의 방향성이 맞아서 이어지는 그런 친구 관계인지, 아니면 비슷한 수준에서 계속 뭐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비슷한 수준이라는 게 뭐 사회적인, 경제적인 뭐 그런 것도 될 수가 있겠죠. 그런 게 뭐 친구든 뭐 혹은 연인이든 뭐 직장 뭐 관계든 그런 인간관계인지, 아니면 제가 이제 그리워하는 그런 연인과의 관계에서 느껴질 수 있는 굉장히 빠르고 깊게 만남을 이어나가는 그 강렬한 관계, 어떤 게 이 관계를 유지하는 동력이 될까요? 아니면 이 세 가지를 다 느낄 수 있는 인연이 생기면은 그 삶 자체에서 그 사람이 정말 좋은 인간관계로 하나 자리 잡는 것인지 궁금하긴 합니다. 어쨌든 제가 다시 한번 이 사람의 인연을 느끼고 싶은 파트는 아무래도 연인 관계겠죠. 외로운 것도 있겠지만 그 파괴적인 관계가 왠지 그리운 것 같아요. 서로 되게 마치 아까 말한 그 상호 확증적 파괴라는 표현, 서로 둘 다 핵무기를 갖게 되겠죠. 서로를 파괴할 수 있는 정도로 깊어지잖아요, 보통 연인이 되면. 그걸 터트리고 헤어지느냐, 아니면 그냥 이제 서로 합의하에 헤어지느냐, 그런 재미가 있죠. 그걸 겪는 그 순간에는 굉장히 괴롭긴 한데, 지나고 나면 또 추억이 되니까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인간관계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친구도 없는 제가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조금 많이 길어진 얘기라서 조금 죄송한 마음도 있지만, 잡소리 여기까지 들어줘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어떤 좋은 이야기가 또 떠오르면은 제가 한 번 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슬슬 동력을 잃어가고 있는 느낌도 들긴 하는데 어쨌든 불꽃 꺼지기 전에 계속 타오를 수 있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